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한번 세어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로요. 그냥 연락처에 저장된 숫자 말고, 카카오톡 친구 목록 말고, 내가 새벽 2시에 전화해도 받아줄 사람, 내가 망했다고 말해도 도망가지 않을 사람,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날에도 여전히 옆에 있어줄 사람, 몇 명이나 되시나요? 오늘 저는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제가 배운 것 중에 가장 아프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늦게 깨달은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머물 사람은 이유가 있고 떠날 사람은 이유가 없다. 이 말이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떠나는 사람이 이유가 없다고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이유가 많지 않나? 배신한 이유, 떠난 이유, 변한 이유. 그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살아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진짜로 떠날 사람은 이유가 생기기 전에 이미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요. 그리고 진짜로 머물 사람은 이유가 사라져도 끝까지 남아 있다는 거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분명히 당신 삶에서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겁니다. 우리는 왜 사람을 잃고 나서야 알게 되는가? 제가 35살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직원 5명. 규모는 작았지만 제 손으로 일군 거라 자부심이 대단했죠. 밤새 기계 돌리고 땀 흘리고 거래처 찾아다니고. 그 시절 제 옆에는 항상 명식이가 있었습니다. 명식이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저랑 같이 인쇄소를 시작한 공동 창업자였고 10년 넘게 같이 밥 먹고 같이 술 마시고 같이 울고 웃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평생 내 옆에 있을 거라 의심조차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명식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나가야 할 것 같아.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런 농담을 자주 했거든요. 힘들 때마다 나 그냥 다 때려치우고 제주도나 갈까 하면서요. 그런데 그날 명식이 눈빛이 달랐어요. 뭔가 이미 결정이 끝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었죠. 명식이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유, 딱 하나야. 나 지쳤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10년을 같이 한 친구가 10년의 이유보다 단 하나의 피로감으로 떠났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왜 떠났는지 이해하려고 몇 번이나 그 대화를 되새겼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어디서 상처를 준 거지? 월급이 적었나? 내가 독단적이었나? 내가 너무 밀어붙였나?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무리 생각해도 결정적인 이유가 없었어요. 물론 작은 갈등들은 있었죠. 의견 충돌도 있었고 서로 서운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10년을 같이 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잖아요. 나중에 세월이 한참 지나고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명식이는 이유가 있어서 떠난 게 아니었어요. 이미 마음이 떠나 있었는데 이유를 찾은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예요. 사람이 떠날 때 우리는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원인이 아니라 핑계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유는 항상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은 어떻게든 이유를 찾아냅니다. 제가 아무리 잘해줬어도 아무리 고쳐도 결국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냈을 거예요. 반대로 머물 사람은 이유가 생겨도 머뭅니다. 제 아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저희 부부도 참 많이 싸웠어요. 인쇄소 망할 뻔했을 때, 돈 때문에 밤새 다퉜을 때, 제가 술 먹고 실수했을 때, 제가 고집 피우다 집안에 피해를 줬을 때,
솔직히 제 아내 입장에서는 저를 떠날 이유가 수십 가지는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한 번도 진심으로 떠나려 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나 그냥 친정 가버릴 거야 하고 소리친 적은 있죠. 근데 그건 화풀이지 진심이 아니잖아요. 왜 안 떠났냐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유가 생겼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 당신이 문제가 많아도 당신이잖아. 저는 이 말이 처음엔 좀 이상하게 들렸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얼마나 깊은 말인지 알게 됩니다. 머물 사람은 이유를 넘어서 사람 자체를 봅니다. 떠날 사람은 사람보다 이유를 먼저 봅니다. 인생의 진짜 자산은 통장이 아니라 사람이다. 제가 예순이 넘어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을 못 번 게 아니에요. 사업이 잘 안 됐던 것도 아니에요.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후회되지만 그것도 첫 번째가 아닙니다. 가장 후회하는 건 사람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요. 사람이 당연히 옆에 있는 줄 알아요. 친구가 전화하면 바빠서 라고 하고, 가족이 모이자고 하면 일 때문에 라고 하고, 오랜 동료가 밥 한 번 먹자고 하면 다음에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가 영영 오지 않는다는 걸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예순이 넘어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바빠서 라고 했던 그 친구가 어느 날 연락이 안 되고, 내가 다음에 라고 했던 그 동료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내가 나중에 라고 했던 그 시간들이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거요. 시간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소멸됩니다. 그리고 사람도 언젠가는 소멸돼요. 관계도 소멸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오래된 친구가 있으신가요? 한 10년, 20년 된 친구. 근데 요즘 연락이 좀 뜸한 그 친구. 언젠가 한번 보자 했는데 아직 못 본 그 친구. 그 친구한테 오늘 연락해 보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이 영상 다 보시고 나서. 왜냐하면 그 친구가 머물 사람인지 떠날 사람인지는 사실 그 친구만의 선택이 아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머물 사람도 계속 외면당하면 결국 떠납니다. 이건 제가 뼈저리게 경험한 이야기예요. 제 친구 중에 재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았는데 저한테는 형 같은 친구였습니다. 군대 전역하고 나서 만났는데 처음 만난 날부터 이상하게 편했어요. 말이 잘 통하고 성격이 잘 맞고 우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바빠지면서 저는 점점 그 친구를 소홀히 대하기 시작했어요. 연락도 잘 안 하고 만나도 제 이야기만 하고 그 친구가 힘들다고 해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형처럼 든든하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내가 좀 못해줘도 이해해 줄 거라고요. 어느 날 재구 형이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좀 이상했습니다. 야, 나 요즘 좀 힘든데 밥이나 한번 먹자. 저는 그날도 바빴어요. 형, 나 이번 주 너무 바쁜데 다음 주 어때? 하고 넘겼습니다. 다음 주가 됐는데 형이 연락을 안 했어요.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먼저 연락을 안 했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재구 형은 그 이후 몇 달 뒤에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어요. 암이었습니다. 그것도 말기. 저는 그걸 다른 친구한테 들었어요. 형이 저한테는 직접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찾아갔을 때 형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형이 그때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사실 그때 많이 외로웠어. 내가 바쁜 거 알았는데도 그냥 밥 한 번 같이 먹고 싶었거든. 저는 그날 병원 복도에서 혼자 엉엉 울었습니다. 형은 그로부터 6달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아직도 그 전화가 생각납니다. 밥이나 한번 먹자. 그 말이 얼마나 큰 용기를 내서 한 말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머물 사람도 외면당하면 결국 혼자서 떠납니다. 떠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있을 자리가 없어서. 당신 곁에 사람을 다시 보는 법. 하몬 체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배우자, 자녀, 오랜 친구, 아니면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 하몬 체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 주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저 사람 나한테 잘해주나 못해주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좀 더 깊은 겁니다. 저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함께할 때 서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서로를 갉아먹고 있는가? 이걸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게 정말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아요. 동창, 동료, 이웃, 친척. 크고 작은 관계들이 많고 사람들이 주변에 붐빕니다. 그래서 관계를 대충 관리해도 티가 잘 안 나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줄어들어요. 이사 가고, 직장 바뀌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아니면 그냥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소원해지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줄어들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내 사람이 몇 명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그 몇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제가 하몬 체크를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침묵해도 편한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는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재미있고 유머 있고 이야기가 끊이질 않는 사람. 근데 나이가 들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같이 있는데 말 안 해도 편한 사람. 그냥 같이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말이 많으면 관계가 깊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침묵을 견디지 못해서 말을 채우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오래된 관계는 말이 필요 없어요. 표정만 봐도 알고 분위기만 봐도 알아요. 그 관계가 가장 깊은 관계입니다. 두 번째, 내가 잘 될 때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의외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보통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잖아요.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힘들 때 위로해주는 건 어떻게 보면 쉬워요. 누구든 약한 사람 옆에서 강한 척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어려운 건 내가 잘 될 때입니다. 내가 승진했을 때, 내가 사업이 잘 됐을 때,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시기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잘 됐다. 진짜 잘 됐다.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시나요? 저는 솔직히 몇 명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몇 명이 제 진짜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내 단점을 알면서도 함께 있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시작할 때 항상 좋은 면을 보여줍니다. 잘 웃고, 배려하고, 친절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단점이 드러나잖아요. 고집이 세다거나, 감정 기복이 심하다거나, 이기적인 면이 있다거나. 그 단점을 알고도 옆에 있어주는 사람. 단점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선택하는 사람. 그게 진짜 내 편입니다. 떠날 사람을 붙잡는 것의 허망함.
이제 좀 쓴소리를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걸 잘못 이해하십니다. 떠날 사람을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이유를 물어보고, 설득하고, 다시 잡아당기면 되지 않냐고. 그런데 떠날 사람은 붙잡는다고 해서 진짜로 돌아오지 않아요. 몸은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안 돌아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50대 중반의 여성분이 계세요. 이분이 20년 된 친구와 크게 다퉜어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죠. 그런데 이분이 그 친구를 너무 붙잡고 싶은 거예요. 연락하고, 사과하고, 선물하고, 찾아가고. 그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요. 받아줬어요. 화해했어요. 밥도 같이 먹고, 연락도 됐어요. 그런데 이분 말씀이 그 이후로 뭔가 달라졌대요. 예전에 그 친밀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만나면 어색하고 말을 해도 겉도는 느낌이고, 예전에는 고민 털어놓으면 같이 밤새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다고요. 그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왜 이럴까요? 화해했는데 왜 예전 같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화해는 했지만 그 친구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돌아오려면 시간도 있어야 하고 그 친구 스스로가 돌아오겠다는 의지도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게 없다면 관계는 형식만 남는 거예요. 떠날 사람을 억지로 붙잡는 건 두 사람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남은 사람은 계속 노력해야 하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지치고, 떠난 마음을 붙잡힌 사람은 자유롭지 못하니까 답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보내줘야 합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압니다. 특히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일수록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보내는 게 너무 아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떠날 사람을 보내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자유를 주는 거예요. 더 이상 붙잡으려 안 해도 되는 자유. 더 이상 이유를 찾으려 안 해도 되는 자유. 그 자유가 생겼을 때 비로소 진짜 내 사람이 보입니다. 남은 사람들에게 잘 알아. 제가 65세가 됐을 때 아내와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딱히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오래 함께 살았으니 여행이나 가자고 했죠. 우리가 여행다운 여행을 가본 게 신혼 때 이후로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그 사이에 아이들 키우고, 사업하고, 집 장만하고. 여행은 항상 나중으로 밀렸습니다. 제주도에서 이틀째 되던 날, 저녁 먹고 바닷가를 걸었어요. 아내 손을 잡고. 말은 별로 안 했어요. 그냥 같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왜인지 아세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느꼈어요. 아, 이 사람이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못했나.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어줘서 얼마나 다행인가. 그 감사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내한테 처음으로 제대로 된 사과를 했어요. 그동안 많이 소홀히 했어. 미안해.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제 알았어. 늦었어도 괜찮아.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늦었어도 괜찮다는 말. 여러분,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얼마나 잘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상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가장 못해요. 남한테는 친절하고 배려하는데 가족한테는 무뚝뚝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친구한테는 잘 웃어주는데 배우자한테는 짜증 먼저 내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안 떠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머물 사람도 외면당하면 결국 혼자서 떠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당신 곁에 있다는 건 당신이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당신을 선택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하여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진짜 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외로웠어요. 이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쉽게 친해지지도 않고 새로운 환경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새 친구야 하면서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사람을 더 잘 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외모 보고, 능력 보고, 조건 보고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 사람이 내게 뭘 줄 수 있나?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나한테 이득이 되나? 그런 계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런 게 없어져요. 그냥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편한가, 아닌가? 훨씬 단순해지고 훨씬 진실해집니다. 그래서 나이 든 뒤에 맺은 관계가 오히려 더 진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60대 들어서 새로 사귄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등산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인사하는 사이였는데 같이 산에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다가 울었어요. 아들이랑 관계가 안 좋다고. 전혀 예상 못했던 이야기라 저도 당황했는데 저도 제 아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같이 많이 공감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진짜 친구가 됐습니다. 새로운 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시작될 수 있어요. 다만 그 시작이 젊을 때처럼 화려하지 않을 뿐이에요. 조용하고 천천히 그리고 진하게 시작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나가세요. 동네 산책 모임, 독서 모임, 종교 활동, 문화 강좌, 뭐든 좋아요. 사람이 있는 곳에 나가는 것 자체가 시작입니다. 관계를 가꾸는 작은 습관들.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로 제가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작은 습관들을 나눠드리고 싶어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먼저 연락하기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괜히 부담 줄 것 같고, 바쁠 것 같고, 나한테 연락하고 싶으면 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연락하고 싶은데 서로 기다리다가 결국 연락이 끊기는 겁니다. 그냥 먼저 하세요. 문자 하나, 카카오톡 이모티콘 하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기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들어요. 상대방이 말하는 중에 이미 내 대답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말을 놓칠 때가 많아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끊지 말고, 충고하려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위로받습니다. 세 번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참 이게 어려워요. 특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고마워라는 말을 잘 못해요. 어색하고 쑥스럽고 그냥 알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알겠지 하는 마음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상대방은 저 사람은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게 서운함이 되고 거리감이 됩니다. 오늘 밥 해줬으면 맛있어. 고마워. 오늘 운전해줬으면 수고했어. 고마워. 오늘 그냥 같이 있어줬으면 오늘도 고마워.
이 작은 말들이 관계를 살립니다. 네 번째, 기억해 주기입니다. 사람은 기억받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예전에 한 말을 상대방이 기억해 준다는 게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몰라요. 저번에 무릎이 안 좋다고 했는데 요즘은 어때? 딸이 취업 준비 중이라고 했잖아. 잘 됐어? 이런 작은 관심들이 관계를 깊게 합니다. 저는 이제 중요한 대화는 간단히 메모해 놓는 습관이 생겼어요. 나이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니까요. 그래도 기억해 주려는 노력 자체를 상대방은 느낍니다.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삶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떠났던 사람들, 제가 떠나보냈던 사람들, 붙잡으려 했지만 결국 가버린 사람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도 묵묵히 옆에 있어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제 삶을 만들었어요. 떠난 사람들도 미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 사람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제 삶의 일부였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그들을 그리워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제 에너지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씁니다. 아내한테, 아이들한테, 오랜 친구들한테, 새로 만난 등산 친구한테. 그 사람들이 지금 내 삶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당신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연락하세요. 전화해도 좋고, 문자도 좋고, 직접 찾아가도 좋습니다. 그냥 이 한마디면 돼요. 오늘 생각났어.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그 사람한테 오늘 가장 따뜻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머물 사람은 이유가 있고, 떠날 사람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머물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하루이기를 바랍니다.